스토리. 좀 짧네? 음. KYI09 위성도시. 경구가 지휘하는 상강소대는, 린드가 거기 소속이었나? 내 쌍의 전투화가 잔디밭 위에서 흩어진 기계 부품을 밟으며 날카로운 금속음이 났다. 그래서 경비용 기계가 이렇게 많았구나. 별장 구역에 사는 부자들은 전부 돈이 흘러 넘치나봐. 며칠 만에 겨우겨우 받은 경비 임무인데 상대는 고작해야 가정용 경비기계 몇 대뿐이잖아. 다들 이쁘구만. 임무 완료 보고 시간까지 10분 정도 남았어. 작전 계획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구려. 토로로부터 각 구역 회수 상황을 순서대로 종합해서 보고해 주시오. 네, 아내임. 어, 별일 없었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임무 범위에 거주 구역이 포함되어 있으. 소위는 우리가 책임지고 전장을 청소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오. 그리고 이런 사소한 부분이 앞으로의 협력 관계로 이어지기 마련이니 블라블라블라. 티격태격. 8번 8번 정도 터트린 게 전부인걸. 내 발명품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보여준다고. 치타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양팔을 크게 벌리며 항의했다. 구름 틈새로 비집고 들어온 따스한 햇살이 주변의 잔디에 스며들자 금색빛이 희미하게 반사되었다. 눈 아래에서 일렁이는 빛을 느낀 토로로가 발걸음을 멈췄다. 허리를 굽혀 기계 아래에서 어떤 아이디 카드 하나를 집어들었다. 자그마한 아이디 카드는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토로로 뒤에서 얼굴을 빼꼼 내민 치타가 전술 단검을 꺼내 카드를 찔렀다. 카드 표면에 있던 벌집 모양 무늬가 칼날에 의해 벌어졌다가 천천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액상 기억 합금 액체 금속. 지라드 그룹에서 발표한 따끈따끈한 신소재. 에이. 어쨌든 이건 의뢰인의 개인 물품이지 않아? 블라블라블라. 고철 따위 사이에서 발견했으니까 의뢰인도 모를 가능성이 높다. 예? 비싼 물건을 그냥 여기 두고 가버리면 우리의 전문성이 의심받지 않겠어? 이걸 이걸 동의한다고? 고객과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요. 다만 귀중품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 향상의 일환이라고. 예? 아니 그냥 집에다가 두고 와야지 그냥. 상강소대는 임무 내용에 따라 통제 불능의 경비기를 전부 쓰러뜨렸고 동력코어 조간격실 전부 회수했소. 블라블라. 집이냐 집 청소구나. 그럼 보관했다가 집주인한테 돌려주면 되지 뭐. 용도를 알 수 없는 아이디 카드. 카드 재질이 비교적 고가임을 고려해서 임시로 우리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의뢰인한테 건네주는 편이 좋을 것 같소. 합리적.
시스템 재기동. 음. 통신이 종료되자 경구는 곧바로 상강소대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작전開始! 이게 새로 이렇게 맵 이쁘게 만들면 뭐해? 이거 써먹긴 하냐? 이벤트 말고? 딴 데서도 좀 보고 싶다. 정의의 이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지금이라도 항복해. 지금이라도 항복해. 붐. 임무 완료. 용의자 전원 체포했습니다. 하나하나 두 개. 신기하네. 그린존 밤 그리폰 본사 회의실. 근데 우리는 왜 아직도 회의 중인 건데? 좆도 맞대. 치타가 의자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뛰어나가려던 순간 경구가 단호하게 치타의 어깨를 누르며 다시 의자에 앉혔다. 추가 임시회의. 경구는 동시에 토로로의 머리띠에 가볍게 딱밤을 날렸다. 창밖에 밤하늘에 푹 빠져있다가 정신을 차렸다. 기본적으로 야근은 반대하지만 상강소대의 미래 방향성에 관한 일인 만큼 이번만큼은 다 같이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오. 블라블라블라. 푸른색은 한 달간의 수익, 붉은색은 지출이요. 배상금이네? 가장 많은 지출 항목이 배상금이네? 임무번호 RD04003045. 의뢰인의 별장이 상강소대에서 제작한 폭탄으로 인해 손상됨. 정문은 폭발에 의한 충격으로 변형되어 의뢰인은 창문으로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음. 지출된 배상금은 의뢰보수의 4배. 임무번호 RD04010072. 의뢰인의 차량 유리창이 소대 총격으로 파괴되었고 의뢰인의 오른쪽 어깨가 유리 파편으로 인해 상처를 입음. 또 3배. 아니 돈 뜯어가는 거 대박인데? 의뢰인의 가구가 상강소대에서 제작한 폭탄으로 인해 파괴됨. 블라블라블라. 이 중 절반은 네가 막 쏘다가 부숴버린 거잖아. 현재 수입 및 지출 상황에 따르면 다음 달 그리폰의 가용 자금은 적자일 것이요. 우리 소대에 배정된 생활 물자 역시 줄어들 예정이요. 없소. 아... 진짜로? 평소라면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달은 의뢰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 데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몇 건의 의뢰조차 보류된 상태요. 그러니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우리는 재정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어서 찾아야 하오. 치타의 발명품은 100% 오리지널인데다가 사기도 안 치니까. 기각. 개인 의뢰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중장비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중요 자산이니 쉽게 처분할 수가 없다. 기각. 참. 지난번에 가져왔던 아이디 카드는? 주인이 없는 물건이기에 그리폰에서 알아서 처리해도 된다고 했다. 기각. 왜 또?
암상인의 정보가 그리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 공개적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래할 수 있어. 그게 된다면 암상인이 아니겠지. 위험성이 너무 높다. 그건 누가 사 이걸? 블라블라블라. 해산. 조용한 복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조해하는 누군가의 발걸음이 울려 퍼졌다. 대장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아. 그로자 소대랑 404는 지휘관을 도와주고 있고 카리나 쪽도 리바랑 레나가 거들어주고 있잖아. 우리만 성실하게 그린존에서 틀어박혀서 쪼잔하게 생계 걱정이나 하고 있다니. 아무튼 대장이랑 헬리안이 회의하고 있는 동안 아이디 카드를 빼돌리는 거야. 린드는 결심하고 헬리안의 사무실의 문을 열었다. 창문 틈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책상 한편을 밝히고 있었다. 그곳에는 누군가 웅크린 채 무언가 열심히 뒤적이고 있었다. 아, 베레모가 흔들리는 것을 본 린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치타. 갑작스러운 손길에 놀란 치타가 온몸을 떨더니 머리를 감싸고 웅크렸다. 사육사의 사육사. 치타는 고개를 돌려 린드가 웃는 모습을 바라봤다. 사육사의 사육사가 언제 금고를 저러기로 옮겨놨대? 금고를 열 수 있는 발명품 정도는 가지고 있겠지? 그걸로 금고를 열어봐. 금고 하나쯤은 이천지한테 걸리면 3초면 충분하지. 자물쇠 스프링이 튀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두 사람은 함께 금고문을 열었다. 물결 무늬를 따라 빛나는 아이디 카드가 금고 안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린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디 카드를 허리에 차고 있는 주머니에 넣고 곧장 방 밖으로 나갔다. 홀로 남겨진 지타는 어안이 벙벙하여 조용히 린드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냥 그렇게 슬쩍 가져간다고? 이 천자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쉿. 린드는 검지를 들고 조용하라는 제스처를 하고는 손으로 따라오는 신호를 보냈다. 해결?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애초에 이걸 훔친 목적이 돈 때문이었잖아. 전에 알고 지내던 암상인이 한 명 있는데 마침 예전에 장사하던 곳에 와 있어. 팔로미. 음, 맞대 맞. 아, 치타가 린드를 따라 옐로우존의 뒷골목으로 발을 디뎠다. 골목 모퉁이에 있는 가로등이 간헐적으로 치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전기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바닥에는 각종 술병과 생활 쓰레기가 아무렇게 쌓여 있었고 그 틈 바구니에서 오래된 술과 음식 찌꺼기가 썩으면서 풍기는 악취가 뒤섞여 올라오고 있었다. 진짜 뒷골목 그 자체네. 얘네들은 AI 같은 거 쓸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고 일일이 다 그리나 보네. 여기가 그 예전 그곳이야? 여기에 정말 금속 액체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예. 이걸 사줄 사람이 있는지 걱정하는 것보다 갑자기 강도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편이.
우리는 전술 인형이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겠지. 감히 우리를 건드리는 멍청한 강도가 있겠어? 네가 평소에 찾는 발명품 재료들, 특히 이름부터 개성한 물건들은 정식 루트로는 절대 못 구하는 물건이야. 설마 이제서야 그걸 알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난 그 암상희 씨한테 제법 큰 도움을 받아왔던 셈이잖아. 어호. 린드는 바라고 적힌 네온사인 앞에서 멈추고는 치타를 바라봤다. 내가 암상인이랑 얘기할 테니까 너 주변에서 경계하고 있어. 이건 대체 뭘까? 린드 앞에서 심하게 녹슨 문이 나타났다. 린드가 가볍게 문을 두드리자 문틈으로 경계심 어린 얼굴이 나타났다. 아, 여긴 재활용이네. 시끌벅적한 술집은 쥐죽은 듯 조용하던 골목길과 완전 딴판이었다. 몇몇 깡패들이 낡은 테이블에 모여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커다란 덩치들이 움직일 때마다 나무 의자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다. 린드는 이런 풍경을 예상했던 것처럼 망설임 없이 카운터로 향하여 야구 모자를 눌러쓴 남자 옆에 앉았다. 히사시부리! 암상인에게 말을 걸긴 했지만 린드의 시선은 암상인이 아닌 술이 깔린 선반을 느긋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태도는 그대로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겠어. 얼굴 존나 작네. 어디 보자.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봤던 게 언제더라? 블라블라블라.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린드가 허리춤에 있는 가방을 열어 아이디 카드의 일부를 살짝 보여줬다. 지라드 그룹의 새로운 특허 기술로 만들어진 카드야. 관심 없다고는 안 하겠지? 움찔했지만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러고는 린드와 함께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 뒤 모자를 벗고는 우중충한 얼굴로 린드를 봤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물론 물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지만 말이야. 암상이는 아이디 카드를 들고 어슴푸레한 불빛에 비춰 구석구석 살펴보고는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들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카드 표면을 스쳐 지나가자 벌집 모양의 무늬가 흔들거리며 펴져나갔다. 저 상상이 잘 안 가네. 뭐지? 손가락으로 제시한 숫자를 본 암상이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손에 쥐고 있는 카드로 나무 테이블을 툭툭 쳤다. 아무래도 고민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상인으로서 시간은 금이란 사실도 잘 알고 있지. 거래할지 말지는 온전히 네 선택이야. 존나 또 한바탕 하게 생겼는데 술집에서? 문 닫자. 추워. 암상인의 손가락을 튕기자 린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가 놓였다. 더블 카라멜 커피의 달콤함이 온몸으로 퍼지자 긴장으로 인해 굳어졌던 린드의 신경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난 가치가 있는 물건에는 인색하게 굴지 않거든. 그게 내가 상인으로서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이지. 지난번에 나랑 봤을 때는 혼자였잖아. 그새 부하까지 생겼을 줄은 몰랐네. 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게 사업을 키우는 비결은 아니야. 진짜 비결은 이익을 최우선으로 둘 것. 특히나 이런 일석이조의 거래는 상인이라면 누구라도 마다하지 않을 달콤한 거래지. 철컥. 여보세요? 모시모시?
발야그단 몇 명이 무기를 들고 술집으로 가고 있어. 아휴, 빨리도 알려준다. 아하, 치타를 무시하며 린드를 고개를 젓고 총을 꽉 움켜쥐었다.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그럴 여지는 없는 것 같네. 요시, 이그죠! 와, 와 몸매. 자, 그러면 스토리에 맞게 딱 두 개만 넣어볼까? 오케이. 오케이. 영원히 새로운 발명품을 뭐야? 시험해야겠어. 뭐 어떻게 때린 거야? 하나 해줄게. 여기. 와, 개 느려, 씨. 영원히 사라져. 총구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총성과 동시에 문에 불꽃이 튀었다. 한계에 다다른 철문이 쓰러지자 린드와 치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술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이고, 카드도 두고 왔어? 아이고. 린드가 치타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겨 갈림기로 몸을 피하자 방금까지 있던 자리에 총알이 박히며 흙먼지와 연기를 남겼다. 우리가 계획했던 후퇴 루트가 전부 발야그단 녀석들한테 막혀버렸어. 이제 어쩌지? 또시오. 린드와 치타는 등을 맞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아이고. 린드가 고개를 들어 벽을 바로 알라라라라라. 앞에 있는 벽은 단순히 의지만으로 넘을 수 없는 높이였다. 점점 더 많아지는 발소리가 린드에게 발야그단이 언제든 들이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음. 하지만 지금 그런 거 따질 시간이 없어. 하나라도 탈출하는 게 둘 다 붙잡히는 것보다 낫잖아? 우리 그동안 구출 임무 같은 건 셀 수 없이 많이 해왔어. 이번에는 구출 대상이 내가 된 것뿐이니까. 치타, 서둘러! 돌아본 치타의 눈엔 순식간에 몰려든 발야그단과 그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린드의 모습이 비쳤다. 내가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고. 옐로우존, 교회. 신호를 따라 옐로우존의 교회에 도착한 상강소대의 눈앞에는 먼지 바람과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음,
음. 5시간 전은 고사하고 찍힌 지 5분도 안 된 우리 발자국도 벌써 없어졌는데. 음. 휴. 무력 차이 때문에 발야그다는 보통 암상인을 약탈 대상으로 삼는 편이요. 그러다 보니 양측 관계가 좋지 않은 게 정상이요. 물론 발야그단과 선을 잡는 암상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치타 말대로라면 암상인 한 명이 이끄는 것 치곤 지나치게 크다. 아이씨, 이게 오타가 많아, 입에. 특징이라. 가슴 앞에 단검처럼 생긴 문양이 생겨진 브로치를 달고 있었다. 저 지프에 린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사강소대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총을 고쳐 잡았다. 뭐야, 전투였어? 영원히 사라져! 흠. 흠.
어휴. 내가 딴 건 별로여도 화력 하나 먹어주거든. 오케이. 어둠이 내려앉은 고요한 항구. 쇠퇴한 항구와 대조적으로 고출력 탐조등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가자. 음. 검은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크루즈선에 탑승하려던 두 사람을 가로막았다. 손님 중 하나가 전장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보안 요원에게 건네주었다. 음. 린드를 납치한 건 홀츠가 린드를 동행 삼아 크루즈선에 들어가려고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음. 치타도 가끔은 방금처럼 쓸모있는 말을 할 줄 아는구나 싶어서. 음. 크루즈선을 밝히고 있는 탐조등을 훑어본 경구는 고개를 가로지었다. 정정당당하게 정문? 음. 다만 내부로 들어간 후에 다른 보안 절차가 더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죠. 지금 당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린드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경구는 빠르게 판단을 내렸다. 토로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망원경을 집어들었다. 오, 음. 오 이게 되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통과라는 글자가 찍혔다. 음. 와우, 크루즈선 내부는 구석구석까지 바로크 양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높이 매달려 있는 크리스탈 샹들리가 홀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손님들이 샴페인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음, 시간이 없는 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여야겠어. 그러니 일단 따로 행동하는 것이 좋겠구려. 치타 왼쪽으로 가보시오. 소인은 오른쪽으로 가볼 테니. 연회장과 달리 카지노와 맞닿아 있는 반은 열기와 소음으로 가득했다. 나랑 이 친구한테 리피트 한 잔씩 내줘.
음. 그리고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공연. 부유한 상인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들기더니 아래쪽을 가리켰다. 이내 같이 있던 상인의 어깨를 두드렸다. 대장, 내가 먼저 말하게 해줘. 내가 저기서 엄청 이상한 걸 두 번이나 봤거든. 토로로가 인형과 함께 있는 인간이 엄청 많다고 했잖아. 그런데 홀에는 인형이 거의 안 보였단 말이지. 인형들은 대체 다 어디에 있는 걸까? GNL 베타 홀치 씨의 의뢰로 갔던 별장국에서 본 지라드 그룹의 보안 기계 모델. 토로로가 지라드 그룹에서 정식 판매하는 모델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지라드 그룹의 재산이라던가 그런 거 아니겠지? 이 크루즈와 지라드 그룹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실한 것 같소.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단 건 확실한 것 같소. 뿅. 대장, 입구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승선 중이에요. 탑승교가 분리되는 걸 보니 곧 출항하려는 것 같아요. 경고는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서로에게 간단하게 설명했다. 누발리스호와 의뢰인 홀츠 선생, 그리고 지라드 그룹 사이의 관계, 크루즈 안의 인형들이 어디에 있을지 추측을 좀 했는데 내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내드릴게요. 흠. 1층에 인형들만 사라진 게 아니야. 인형이랑 같이 온 손님들도 같이 사라졌어. 손님용 통로가 존재한다. 음. 근데 이번 이벤트는 좀 짧네? 화장실. 팬이 돌아가면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 기계가 작동하면서 내는 소리. 그리고 액체가 흘러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다. 린드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떴다. 젠장,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눈앞에는 어둠으로 가득 찬 방이 펼쳐져 있었다. 사방에 모니터가 흘러나오는 영상이 에서 희미한 푸른빛을 내뿜었고 그 빛이 방 안을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다. 난생 처음 보는 곳이었다. 여기 뒤에 있는 그림들이 어디 많이 본 것 같은데. 귓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린드는 반사적으로 총을 들려 반격했지만 의자에 단단하게 묶인 상태라는 걸 깨달았다. 기분 나쁘게 생겼어.
네 총은 잠시 후에 돌려줄 테니까. 린드가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제어 콘솔 옆에 기던 채 경박해 보이는 웃음을 짓고 있었다. 남자는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와인잔을 든 채 은은한 향기를 즐기고 있었다. 내가 너였다면 나처럼 안목 있는 사람에게 선택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을 느꼈을 테지. 음? 왜 그러지? 혹시 내 아우라에 압도돼서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건가? 아니, 오버하는 꼬라지가 좀 역겨워서. 남자의 입꼬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일그러졌다. 내 이름은 칼 홀츠. 6살 때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 데이트를 친 장난감을 만들어낸 천재지. 뭐? 내 이름은 할이 아니라 칼이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야코프 홀츠. 지라드 그룹의 기계 개발 책임자지. 그러니까 고물상이 아니라 쓰레기 재벌 2세 나으리다. 칼은 천천히 세 번이나 침호흡을 다시 한 후에야 말을 겨우 이어나갈 수 있었다. 난 그저 린드 양이 날 한 번만 도와줬으면 할 뿐이야. 이 배 지하에서 토너먼트 대회가 열릴 거야. 거기서 네가 우승을 차지해줬으면 해. 지금 네가 있는 이 크루즈는 우리 상교총만을 위한 쾌락의 잔당이지. 돈, 권력, 지위, 이 모든 것을 칩으로 바꿀 수 있어. 응. 나 같은 천재는 언제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움직이는 법이야. 음.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전술 인형은 군대나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그렇다고 정부와 척질 생각은 없어. 하물며 내가 군대와 맞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작은 PMC가 가장 적당했지. 내가 별장구역에 배치해둔 로봇들 역시 화력 테스트의 일부였지. 린드는 대체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 큰 성인처럼 보이는데 그리폰을 모른다고? 10년 전 그리폰이 이 업계를 뒤흔들고 있을 때 너 같은 도련님은 어디서 흑장난이나 하고 있었겠지. 죽은 눈. 네 계획은 구멍송송 바람 숭숭이야. 그런데 자기 입으로 완벽한 계획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만약 내가 카드를 팔러 가지 않았다면 네 완벽한 계획은 그대로 물거품이 됐을 텐데. 결국 팔았죠? 음. 혼자서 중얼거리던 칼의 눈빛에서 서서히 열기가 식어가더니 그 자리를 짙은 음흉함이 채워져 왔다. 지라드라는 이름만 안 꺼냈으면 어디서 굴러먹던 철부지 한량으로만 알았을 텐데. 그리고 지라드 그룹에서 어떻게 너 같은 쓰레기가 나온 거지? 닥쳐. 칼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소나기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다. 뭐 사생아이? 아니 세실리아 짱. 아, 아버지시구나. 아 죄송. 어머니인가?
홀츠 부인의 아이다군요. 아, 대충 어쩌고저쩌고 부담감? 예. 블라블라 부담감? 예. 아, 부인께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다니. 칼, 그 입 다물어라. 쓰레기처럼 징징거리지 말란 말이다. 저런. 자, 어서 칼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근심 하나 없이 태평하게 살아가는 한심한 꼬맹이가 될 수 있었죠? 지라드 그룹에서 도움될 만한 상품을 만들라고 준 연구비다. 네 석급장산이나 하라고 준 게 아니야. 오, 아니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대충 칼이 이렇게 삐뚤어진 계기. 어깨를 짓누르던 압력이 사라지더니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주먹이 린드의 옆머리를 강하게 후려쳤다. 내가 폭주한 기계들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고 지라드 그룹의 최신 기술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지. 에? 강렬한 전류가 린드의 소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평범한 PMC 인형 따위 잡아봤자 아무 의미도 없지. 어차피 그런 평범한 인형들은 너처럼 재밌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말이야. 넌 다르다. 너는 인간의 버금가는 감각기관을 가진 ULSD 실험체니까. 이게 소전 1에도 있었던 설정이었나? 근데 이건 인간의 버금가는 감각기관. 이거는 뉴럴에 있던 걸로만 기억하는데? 아닌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코드네임을 들은 린드의 눈동자가 급격히 수축했다. 인체 실험의 기억은 린드에게 있어서 끝나지 않은 악몽과도 같았다. 린드는 지휘관 이외의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밝힌 적이 없었다. 데이터 스트림과 뒤섞인 격렬한 전류가 린드를 향해 쏟아졌다. 고통은 끝없이 증폭되었다. 순간적으로 멀어졌던 칼의 형체가 슬로우 모션처럼 늘어지며 눈앞으로 다가왔다. 린드는 새하얀 빛 속에서 간신히 눈을 떴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뿐이었다. 자신의 분신과 같은 AA-12가 어느새 그녀의 손에 다시 쥐어져 있다는 것이다. 블라블라. 겸 영원히 사라져. 새로운 발명품을 시험해봐야겠어. 이게 분명 2배속인데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 아이고 스킵할 수도 없고 이거 아이 정말. 편하게 해줄게. 에? 아니 근데 명함치곤 되게 세다. 여기. 에이. 겸 영원히 사라져.
편하게 해줄게. 내가 딴 건 별로해도 와우. 하나는 먹어주거든. 린드 컨셉이 약물 실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화려한 장식과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도박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잊은 채 쾌락의 몸을 맡기고 있었다. 경고와 치타가 인파를 뚫고 나가자 지하 1층에 나갈 수 있는 단서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대장 저것 좀 봐봐. 그 사람들 혹시 저기로 간 거 아닐까? 검은 옷을 입은 보디가드가 웅장하고 화려한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골드칩을 소지하고 계신 손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골드칩은 얼마인지 알고 싶소. 10만이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듯 경구의 팔을 잡아당겼다. 두 사람은 카지노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설마 아니지 대장. 우리 전 재산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돈을 탈탈 털어 넣었는데도 고작 칩 2,000개밖에 안 되잖아. 가진 칩으로 10만 개를 벌 생각은 아니지? 사육사의 사육사가 경비 처리해주는 거야? 우리는 질 수가 없다. 인형인 우리가 여기서 질 일은 없어. 근데 확실히 인형이면 블랙잭 같은 거 해가지고 카운팅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머리 똑똑하잖아. 경구가 스크린을 두드렸다. 테이블 가장자리가 번쩍이더니 테이블 중앙에 떠오른 가상 딜러가 두 사람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게스트 03425님, 카니발 큐빅. 카니발 큐빅? 아, 해킹을 하겠다? 아니, 나는 도박으로 쇼부 볼 줄 알았는데 해킹을 해버리네. 나 알지 않을까? 뭐야, 진짜 미니게임이야? 뭐야, 바로 시작이야? 이렇게 안정 배팅 카니발 반영 4칸 안에 카니발 큐빅 하나를 골라 투척한다. 나온 숫자가 1, 2, 3, 4, 1, 2, 3일 경우 3만점. 지금이요. 3. 엽. 이거면 됐지. 3 5 3
아, 완전 운빨 그 자체잖아 이제. 이거면 됐지? 어? 에? 준비. 알겠소. 오케이. 에이 금방 하겠네 뭐. 이거면 됐지? 에이 숫다 수어. 알겠소. 알겠소. 어? 칩 더미 속에 딱 하나 있는 골드 칩을 집어들었다. 의외로 묵직한 느낌이 손에 전해졌다. 귀여워. 토로로가 어색하게 기침을 했다. 그리고 대장이 알아보라고 했던 그 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타고 계신 노발리스호는 장난감 회사 소속의 선박이에요. 회사에서 자선 파티를 개최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과거 여러 미디어에서 경쟁적으로 취재한 적이 있어요. 회사 대표인 세실리아 씨는 주최자로서 자기 아들인 칼과 함께 자주 연회에 참석했다고 하더군요. 칼이 만드는 어린 인형 장난감도 뉴스에서 다룬 기록이 발견됐어요. 칼의 본명은 칼 홀츠. 아, 결국 망했구나. 대표로 있던 장난감 회선도 결국 일어서지 못했다. 칼의 아버지가 지라드 그룹의 연구원이라면 칼은 통제불능에 빠진 기계를 제어할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도 이상하지가 않다. 굳이 PMC한테 뒤처리를 맡겼다. 칼이 지라드 그룹의 주의를 끌고 싶지 않아 한다. 통찰력이 엄청나구만. 오늘 승선 과정부터 너무나도 순조로웠다. 심지어 크루즈의 보안 인력도 거의 다 기계로 대체되어 있다. 음. 똥. 우후! 돌스 파이트 울티메이트. 시끄러운 함성과 비명이 고막을 때렸다. 화려하게 빛나던 1층과 달리 어두운 붉은 조명이 드리운 지하 1층의 분위기는 어딘가 음침했다. 중앙에는 거대한 원형 격투장이 있었고 그 주변은 열광하는 관중들로 가득 차 있었다. 관중들은 깔끔한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욕망이 흘러넘쳐 번들거리고 있었다. 욕설과 환호성이 뒤섞여 들려오는 이곳은 마치 그들이 욕망을 발산시킬 수 있는 장소 같아 보였다. 링 위에서는 붉은색 인형과 푸른색 인형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우후! 경고와 치타가 격투장으로 고개를 돌리자 무대 위에 있던 푸른색 한 인형이 머리를 짓눌린 채 밟혀 있었다. 관절을 조준해 강하게 내리 찍었다. 응? 전장 정리가 What? 끝났어. 모두 잘해주었어. 뭐야?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아니 네가 왜 여기서 왜 나와? 아니 전투 바니걸 토끼가 왜 여기서 나오지? 린드가 텅 빈 눈을 뜨고 멍하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봤다. 어? 뭐 최면 어플 같은 거 쓴 건가? 어? 가능. 45%만 카피했는데도 인형의 마인드 맵을 제어할 수 있다니. 응? 지라드제 인형을 대상으로 개발된 거 아닌가? 어째서 IOP 제인 나한테도 효과가 있는 거지? 토끼 머리띠를 한 붉은색 인형이 장검을 휘둘러 쓰러진 인형을 마구잡이로 베어내고 있었다. 캐롤릭 왜 저러고 있어? K9. 이 녀석이 오늘 네가 상대해야 될 캐롤릭이다. 캐롤릭 상대할 거면 대각선에 있으면 돼. 제 대각선 못 때림. 아! 진짜 캐롤릭은 8년 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미 탈출했다. 아야야. 따따따. 뭐야 이거? 아파. 요즘 우리 그룹이 좀 경제 상황이 안 좋거든. 관객의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캐롤릭의 복제체인 K9을 개조했어. 원본 캐롤릭의 전투 스타일을 최대한 구현해놨지. 심지어 칼을 휘두르는 힘까지 완전 똑같이 수정했다더군. 그래도 결국 쓰레기잖아. 아니, 샷건 앞에서 칼이 무슨 의미가 있어? 당신의 아버지가 정성 들여 만든 인형을 파괴하는 것. 그럼. 아니, 칼이 왜 깝치지? 샷건한테? 미쳤나? 정말 멍청한 부잣집 도련님이군. 아버지도 그랬지.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비웃든가 아니면 내 말을 무시하든가. 비꼬는 것도 상관없으니까 아무 말이라도 해봐. 반응이 안 돌아오니까 재미가 없잖아. 하고 싶은 질문 뭐 이런 거라도 없어? 싸우기만 하는 거면 암시장에서 돈으로 전술 인형을 구매했겠지. 하지만 격투장은 전장이 아니야. 본질적으로는 그저 공연이지.
음. 화면이 전환되며 실험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에? 왜, 대체 왜 저러는 거야? 감각 공유. 세상에. 마인드맵의 기억의 파도가 휘몰아쳤다. 린드의 기억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눈부신 무영등, 차가운 수술대, 무표정한 연구원. 음, 지휘관 카리나, 헬리안. 내가 나설 차례다. 음, 별장의 기계에서 복사해온 바이러스 데이터를 아직 가지고 있어. 그걸 왜 가지고 있어? 폭주의 원인이 바이러스라면 제어 콘솔을 통해 선박의 모든 보안 기기에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소란을 일으킬 수 있겠지. 이거죠. 죽어. 새로운 발명품을 시험해봐야겠어. 편하게 해줄게. 여기. 아유, 어우 전투 심심해. 극혐. 영원히 사라져. 바보. 에이. 아. 음. 이건 선박 내부 구조도잖아. 옆에 있는 건 기밀 문서? 벽에 있는 시간의 벽걸이 시계의 시간은 이미 한참이나 흘러 있었다. 복도 너머에서 울려 퍼지는 구두 소리와 칼의 욕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흥!
분노에 찬 칼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방 안 구석구석 훑어보았다. 바로 다음 경기에 투입될 거야. 내가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고. 또론또론또론또롱. 얼마 안 남았군. 아니,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캐롤릭의 전투 스타일을 재현했습니다. 대각선을 못 때림. 승패가 갈리자 폭발하듯 터져나온 관객의 함성이 함선 전체를 뒤흔들었다. 아니, 배경이 2067년이가 그런데 아무리 시발 인형이라지만 시발 토끼 컨셉에다가 시발 칼을 든다고? 칼을 들어? 너 빼고 다 총 쏘는데? 인형 격투장. 아, 여기 뭐지? 그 로딩 창에도 뜨죠? 그 인형 격투장 다 거진 다 없애버렸다고. 음. 어? 순간 강력한 하얀색 조명이 스크린 앞에 서 있는 사회자를 비추기 시작했다. 챔피언인 K9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여러분께 멋진 경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니, 골드칩을 내가 직접 가서 내야 돼? 오. 역시 저게 인형의 올바른 쓰임새 아닐까? 취향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멋지롱 데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관객석에서 기묘한 환호가 퍼져나왔다. 어휴, 어휴, 진짜 어떡하지? 이게 옳게 된 미래지. 어휴. 격투장의 인형들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던 게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손에 장검을 쥔 K9이었다. 어? 대장, 저기 린드가 있어.
오, 결투장. 어? 아니 뭐 저 아니 지나가는데요? 이런 건 1대1이지. 헤이트 버스터. 얘 뭘 해도 죽는데? 극혐. 내 상대가 너야? 내 상대가 너야? 전부 죽여주지! 재미없다. 이거나 보자. 광분 과섭치. 당분 과섭치. 아, 극혐. 야, 죽어. 뭐 할 말 있어? 아까 봐가지고 안 뜨는구나. 내가 딴 건 별로해도 화력하는 먹어주거든. 이쁘면 됐지 뭐. 새빨갛게 달아온 산탄이 링 아래쪽을 맞추며 튕겨나갔다. 튕겨나간 산탄에 맞은 방탄 유리가 충격에 출렁거렸다. 링에 오른 후부터 지금까지 이 녀석 맹공 때문에 반격할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아. 베타 바이러스의 힘인가? 하나하나 응시하면서 린드는 거칠게 몰아쉬었던 숨을 골랐다. 피했다고요? 샷건을 어떻게 피해? 아니 평소에 저렇게 싸우지. 개 같은 거 진짜 성능도 개쓰레기인데. 몸을 살짝 비틀며 탄환을 모두 피한 K9은 칼자루를 역수로 바꿔주고는 린드를 향해 달려들었다. 음. 어? 천장에 있던 조명들이 순서대로 꺼졌고 링을 감싸고 있던 방탄 유리벽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내 회장은 기이한 정적에 잠기고 말았다. 곧이어 사방에서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관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한바탕 수라장 속에서 경구와 치타의 통신기에 린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린드는 몸을 일으켜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마침내 애타게 자신을 기다리던 상강소대로 돌아왔다.
K9은 몸을 다시 일으키자마자 세 사람이 사라진 방향으로 추격을 시작했다. 린드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눈앞에 분기점을 응시했다. 크루즈선의 중앙 통제실에 있던 데이터 포트를 통해 격투장 인형들의 감금된 위치를 알아냈어. 데리고 나가고 싶어. 1분도 지나지 않아서 토로로의 대답이 돌아왔다. D3 구역은 전방 관리길 좌측에 있습니다. 출구는 반대 방향이죠. 크루즈선의 경비병들이 대장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상강소대의 임무 목표 변경. 지금부터 좌현 D3 구역에 갇혀있는 인형들을 구출할 것이오. 중앙 제어실에서 본 데이터에 따르면 170명. 크루즈선을 두던가? 토로로 지금 당장 헬리안에게 연락해서 크루즈선이 분리된 후에 인형들이 인형들이 있는 선미를 맡아줄 지원 부대를 파견해달라고 하시오. 린드는 나와 이곳에 남아 적을 반대편으로 유인하며 치타와 토로로 그리고 지원 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겠소. 부서진 기동 조각으로 통로가 가로막혔다. K9은 흩날리는 먼지 속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스킵! 헬로 사육사. 아이씨. 어딨어? 경구, 알겠어. 토로로. 양호. 극혐 여수고. 새로운 발명품을 시험해봐야겠어. 편하게 해줄게. 여기. 에이! 무별에 잠겨라.
영원히 사라져! 아우 더럽게 이기네 진짜. 음. 음.
어? 이거 하고 갔다 올게. 이거 알아서 갔다 올게. 고작 PMC 인형 몇 놈에게 농락당한 것도 모자라 중앙 제어실의 데이터까지 빼앗겼지. 170개가 넘는 격투장 인형이 그 녀석들의 손에 넘어갔다. 그건 맞지. 완격 제어 서버는 인형들이 헬기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파괴당한 상태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완전한 베타 바이러스만 손에 넣었어도 그 망할 인형들은 들어오지 못했을 걸. 우리 그룹은 파르벤의 압박에 대응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넌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기만 했지. 시간이 그렇게나 흘렀는데도 너는 세실리아와 함께 지내던 그때가 똑같구나.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저 구해주실 거죠? 예? 그 여자 이야기를 꺼내지도 말거라. 야코프는 분노에 휩싸였다. 수년간 쌓인 원망과 분노가 다시 터져나왔다. 애초에 올로그 재단 사람만 아니었다면 그 멍청한 여자랑 결혼할 일은 없었을 거다. 우리한테 16렙에서 인형 기술을 훔쳤다고 손가락질하더니 나와 회장님 사이에 비밀까지 까발리겠다고 난리를 치더군. 어머니께서 남기신 불씨를 당신이 짓밟아버린 거야. 전장 정리가 끝났어. 모두 와우. 잘해주었어. 그 나중에 칼 나오려나? 정부 관리들의 뇌물 수수 기록과 불법 인형 거래 장부, 그리고 크루선의 오염 물질 배출 기록 조작까지. 지라드 그룹이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구려. 린드가 크루즈선 중앙 제어실에서 복사한 데이터를 살펴보던 상강수대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격투장의 실질적인 배우는 지라드 그룹. 암시장에서 폭례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불량품 인형들을 재사용할 수 있으니 지라드 그룹에서는 그야말로 남는 장사였을 것이오. 베타 바이러스는 이와 같은 수요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오랫동안 격투장의 인형들을 통해 실험한 결과물인 듯하오. 그보다도 더 이상한 점이 있다. 이 바이러스는 분명 지라드 그룹에서 개발한 인형을 대상으로 개발된 걸 텐데 왜 IOPJ 인형한테 효과가 있는 거지? 지라드 그룹이 16렙의 기술 인형을 훔쳤다. 일반 프로그램과 달리 이 바이러스의 덮어쓰기 명령과 위치는 기반 코드의 유사성이 매우 높아야지만 가능한 구조야. 그리고 기본 코드까지 비슷하다면 그건 표절이나 마찬가지지. 정말로 그렇다면 격투장에서 구출한 인형들로 데이터 표본을 확보해
지라드 그룹의 표절 행위를 증명할 수 있을 거야. 그걸 이용하면 지라드 그룹에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겠네. 음. 인간 사회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심리 치료와 생활 지원. 그럼 뭐야? 캐롤릭이 2명이네? 대충 감동적인 모먼트. 블라블라블라. 사실 이 소체에는 통각 모듈을 끌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 아, 맞아. 임상실험체지, 임상실험. 사실 린드라는 이름은 원래라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야.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지어준 코드네임이고 거기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깃들어 있으니까. 하지만 난 분명 이 이름을 바꿀 수 있음에도 이 이름을 선택했어. 그때는 굳이 왜 이름을 고집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아, 블라블라블라. 깡깡소대는 내가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낀 곳이자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곳이야. 민나, 아리가또. 위기 해소를 축하하는 복귀 회의로 정정해야지. 대장이랑 치타가 가져온 골드치 덕분에 자금에 그나마 여유가 생겼어. 토로로의 관찰 능력과 치타의 장비 지원 능력, 린드의 전투 능력과 나의 전략. 인질 구출 작전에서 놀라운 시너지를 보여주었어. 끝. 아주 재밌었다 이 말이야. 뭐지 이건? 아, 유물 회수. 심연의 도박. 오, 이쁘다. 사야지. 오케이, 여기까지.